선지식 번님 여러분들과 다음 카페를 통해서 자주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카페에 질의응답란과 자유 게시판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질문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이 과정에서 이 강독을 이어갈 수 있는 많은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느 부분에서 장애가 일어나는지 어느 부분에서 믿음과 이해가 방해를 받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서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 믿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두 가지 지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지점인데 그 첫째는 의식의 위치입니다. 의식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처럼 이해가 일어나면 믿음은 따라오고요. 믿음이 있으면 이해는 따라오죠. 이 믿음과 이해가 가슴 깊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나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경험의 주체, 즉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 주체가 뜻밖에도 이 육체와 자아가 아니고 바로 이 의식이라는 이 부분이 역시 이 여러 가지 이 기존의 이 습관적인 관념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좀처럼 뚫어지지 않는다. 현대적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화두죠.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첫 번째 화두입니다. 현대적 화두. 의식은 과연 두뇌 안에 있는가? 이 첫 번째 화두죠. 두 번째 화두는 누가 보고 듣고 말하는가? 두 번째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의식은 어디 있는가? 둘째는 보고 듣고 말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천착해야 될 화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독에서 부분 어떤 지점에서는 자세히도 말씀드렸고 어떤 지점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의식은 왜 두뇌 안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있는가? 즉 모든 시공간 상에 있는가? 즉 모든 시공간이 왜 의식인가? 이 얘기입니다. 자, 만약 의식이 두뇌 안에 있다면 이 세상 만물은 전부 두뇌 안에서 의식되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이 두뇌 안에 있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두뇌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의식 못한다 이렇게 여기죠. 두뇌가 멀쩡하더라도 예를 들어 화학적 데미지를 입는다면, 예를 들어 알코올이라든가 독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두뇌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의식은 두뇌 안에 있고 두뇌가 발생시킨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상식으로 혹은 과학적 견해로 여태까지 알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보고 듣고 말한다는 이 의식 현상은 두뇌만 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뇌가 건강하고 멀쩡하더라도 이 빛과, 즉 전자기파죠. 전자기파, 두루에 있는 이 전자기파, 그리고 두루에 있는 이 공기, 그리고 이 두루에 있는 산소, 그리고 이 두루에 있는 진공 공간이죠. 이게 없다면 볼 수가 없어요. 두뇌 혼자 볼 수가 없습니다. 무소부재한 이 전자기파, 즉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요. 무소부재한 이 공기, 진동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요. 이 산소가 없으면 말할 수 없고요. 이 진공 공간이란 게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낀다 하는 이 의식 현상은 전체가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전체의 작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 우리의 이 직접 일상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현상이라는 것이 유독 두뇌 안에서 발생하고 두뇌 안에 있다라는 것은 편협된 생각이다, 착각이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식의 위치는 어딘가, 여기가 아니고 바로 여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개별 의식에서 단일 의식이 되는 것이고요. 즉 개별 의식이라는 전도몽상이 다시 뒤집어져서 단일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혼도 개별 영혼이 아니라 단 하나의 영혼, only one soul이다 이 말이죠. only one soul이다. 단 하나의 영혼, 단 하나의 의식, 단 하나의 마음이 있을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의식은 개별 의식이 아니고 단일 의식이구나 이렇게 이제는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 자백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영혼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것이 이 몸속에 하나하나마다 개인적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나의 영혼, 단일 영혼이 있었구나 이렇게 드디어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똑같습니다. 개별적인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일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옛 사람들이, 우리의 성각들께서 한 마음 한 마음, 아니 내 마음 다르고 저 사람 마음 다른데 왜 한 마음이라 했지라는 이 의문을 드디어 우리가 떨쳐버리고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단일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다 해서 완전히 의문이 가시지느냐, 두 번째 화두가 여전히 이 장애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두는 무엇이냐? 아니, 이거는 이해된단 말이죠. 그러면 단일 의식, 단일 영혼, 단일 마음은 이해되는데, 여전히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 자,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손을 올리고 싶다, 이것은 분명히 나의 의지 작용 같은데, 그것도 몸속에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알맹이, 나의 핵심, 나의 에센스, 그것이 지금 자유의지로서, 즉 지금 내가 팔을 올리고 싶다 하면 올리고 내리고 싶다 하면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내가 걷는 것이지 걸음이 저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냐. 걷는 자가 있지 걸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걷는 자가 있기 때문에 걸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일종의 습관이고 관행이었다. 오래된 이 연극 안에서의 관행이었다, 이 말이죠. 1인 다역의 연극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스스로 약속합니다. 1인 3역의 연극을 하면서 내 스스로 각자는 별도로 자유의지로, 각자의 자유의지로, 즉 1인 3역은 뭐냐면 한 명이 왕의 역할, 한 명이 거지의 역할, 한 명이 역시 이 신하의 역할,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한 명이 1인 3역의 연극을 해요. 왕의 역할도 하고 거지 역할도 하고 신하의 역할도 한다 할 때 스스로 약속을 한 것이죠. 내가 왕일 때는 왕으로서의 자유의지, 개별적 자유의지로서 왕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자. 그리고 거지는 역시 별도로, 왕과 신하와 별도로 거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 신하는 왕과 거지와는 별도로 신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한다면 그 역시 동일한 현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이 다중인격 현상과 같죠. 다중인격 현상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다중인격들은 각자 별도로 나타나고 절대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중인격은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의 자아 안에서 여러 가지 인격체가 나타나지만 별도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각자는 마치 각자가 자유의지를 지닌 것처럼, 즉 다시 말하면 각자가 하나의 영혼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이상의식 현상을 다중인격이라 하죠. 그러나 이 다중인격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이 말이죠. 두 개의 육체가 있어도 마치 하나의 캐릭터가 들어있는 현상과 동일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매우 또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유를 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 비유를 든다, 이 얘기죠.
1번 화두는 우리가 직접 경험 혹은 직관, 똑바로 보는 거죠. 곧바로 봄으로써 1번 화두를 투과할 수 있고요. 2번 화두는 역시 방금 이야기한 다중인격 의식 현상 혹은 일란성 쌍둥이에 있어서 육체는 두 개지만 육체는 다수지만 단 하나의 인격이 두 개의 육체를 점유하고 있는 이 의식 현상을 통해서 1응 2번 화두를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투과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의식은 어디 있는가는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는 능력은 직접 경험 혹은 직관 혹은 성각선현의 가리킴, 화살표를 똑바로 보는 것이고요. 즉 가슴으로 믿고 이해하는 거죠. 이 2번 화두를 투과하는 방법은 첫째는 다중인격, 즉 하나의 육체 안에 여러 명이 들어있는 것, 마치 여러 개의 영혼이 들어있는 듯이 보여지죠. 이 다중인격 의식 현상과 일란성 쌍둥이에 있어서 여러 개의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영혼이 있는 현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육체, 하나의 개인 안에 하나의 영혼, 즉 다시 말하면 행동하고 경험하는 주체가 있어서 이것이 팔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걸어간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습관적 생각을 타파할 수 있는 단서를 볼지도 모른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역시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겠다. 비유로 말함. 이 비유는 불교 전성과 기독교 전성 안에서 참으로 수많은 비유가 있고요. 이 비유가 묘하게도 시간과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많이 겹치게 됩니다. 즉 기원전 5세기와 기원 1세기에 출현했던 이 위대한 두 가지 전성, 즉 불교와 기독교 전성 안에서 묘하게도 많은 비유가 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2번 보고 듣고 말하는 주체가 이 개체가 아니고 이 단일 의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유로 말해야 하고요. 은유는 좋지 않다. 이 경우에 은유라는 것은 감추어진 비유죠.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야말로 숨길 언자죠. 숨길 언자기 때문에 모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살표의 역할을 똑바로 가리키는 화살표는 역시 은유보다는 비유가 좋겠다. 은유는 뭔가 신비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 듯이 말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답답합니다. 이 도판 셀럽들이나 여러 가지 이 그럴듯한 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도사님들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은유가 있지만 은유는 조금 현대인들에게 답답하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 전기밥통이다 이 말이죠. 전기밥통이다. 요즘 집집마다 다 전기밥통으로서 밥을 하죠. 이 밥통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밥통이 말도 하고 우리가 지시한 것을 잘 기억해서 정확하게 수행하고요. 혼자 맛있는 밥을 잘 만들고 그것이 일반
밥이든 찹쌀밥이든 뭐 잡곡이든 엄청나게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요. 또 남겨진 밥을 알아서 척척 보온도 잘 해낸다. 저도 간혹 들으면서 깜짝 놀라죠. 낭낭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백미취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고는 막 뭐가 돌아가면서 칙칙폭폭하고 백미취사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수다스럽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밥통이.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저 밥솥에 밥이 다 되었는지, 밥솥이 밥을 다 했나 이렇게 하면 좀 전에 밥솥이 밥을 시작했다고 얘기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밥 만들기를 거쳤다, 다 했다라고 밥통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씁니다. 통용이 되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전기죠. 밥솥을 움직이게 하는, 즉 밥솥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밥솥이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밥솥이 이 지시를 기억하게 하고, 또 밥솥이 밥을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꼭 밥만 만들지도 않죠. 뭐 다른 고구마를 찔 수도 있고 스팀으로 보일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밥솥이 행위를 한다. 이것은 어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도 밥솥 스스로 하는 듯이 우리가 말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실제 밥솥이 움직이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전자기력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주에 편재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 이 전기 밥통은 이 밥통이 주체가 아니죠. 그래서 전자기력이 주체다. 빛이 주체다. 이 빛은 결국은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이 의식의 불꽃 혹은 반야의 불꽃이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물리세계와 의식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전기 밥통에 주목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밥통은 우리가 밥통이 밥하고 말하고 온갖 것을 다 한다라고 밥통이 말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행동하고 또 보온까지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말할 수 있지만 밥통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이 모든 말하고 기억하고 행동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이 모든 것의 주체는 이 전자기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비유니까 이것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비유입니다. 완전히 일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인데 이것은 바로 의식 개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의식은 도외시하죠. 의식은 지금 분명히 의식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의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의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블랙아웃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블랙아웃의 바탕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블랙아웃인데 지금 블랙아웃 현상이 아닌 걸로 봐서 분명히 의식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외시하는데 일단 1번 화두를 통해서 의식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은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이해와 믿음을 굳건한 바탕으로 해서 2번을 돌파하자 이 말입니다. 돌파 방법은 힌트가 두 개나 있어요. 다중인격과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이 전기밥통의 비유인데, 개인은 개인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무엇이냐? 바로 육체 플러스 자아입니다. 육체 플러스 자아. 심신복합체죠. 바디 마인드 컴플렉스입니다. 자, 이 심신복합체인 개인은, 즉 육체와 자아는 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우리가 자아가 역시 이 밥통처럼 저 혼자 말하고 기억하고 행동하고 뭐 보존 조치를 하고 등등의 행위를 한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의식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식이 아니고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과 이해가 가슴 깊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믿음과 이해가 가슴 깊이, 뱃속 깊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밥통이 저 혼자 홀로 밥통일 수 없듯이, 즉 밥통은 늘 전기 밥통이듯이 우리의 육체와 자아는 저 혼자 개인일 수 없고 늘 의식 개인이라는 사실. 자, 이 의식 개인은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디 사트바입니다. 사트바는 중생이고요. 보디는 부처죠. 부처인 중생이다 이 말이죠. 의식 개인,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부처인 중생을 현대적 언어로는 뭐냐? 의식 개인이고요. 더욱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기 밥통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도외시하면, 전자기력을 도외시하면 전부 밥통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이거는 비유지만 실제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관찰해 보세요. 밥통 맞잖아요. 늘 밥이 들어갑니다. 물론 배출이 돼야 되죠. 밥통입니다. 실제 밥통에도 밥이 들어갔다가 늘 배출이 되죠. 예. 밥통은 저 혼자 밥통일 수 없다. 개인은 저 혼자 절대로 개인일 수 없다. 왜? 지금 바로 여기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2번에 대해서는, 자, 여기 밥통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게 뭐냐 이 말이죠. 예. 밥통이 주로 있는 겁니까? 전자기력이 주로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는, 아니 밥통이야 뭐 새 거로 살 수도 있고 고장나면 버릴 수도 있는데, 전자기력은 본래부터 우주에 두루하고 이것은 없어지지도 않지, 불생불멸이지,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 보존, 전자기력은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죠. 본래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밥통은 그야말로 밥통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밥통은 늘 전기 밥통이지 지 혼자 밥통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밥통에서 주된 것은 밥통이 아니고 전기다. 자, 의식 개인에서 지금 분명히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개인에서 주된 것은 육체와 자아가 아니고 의식이다. 이러면 곧바로 우리는 삶에서 자유, 죽음에서 육회, 통쾌, 상쾌, 평화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 되죠? 이것이 언제 됩니까? 미래에 됩니까? 과거에는 안 된 겁니까? 늘
매 순간 지금 되고 있잖아요. 매 순간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전기 밥통이든 의식 개인이든 이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명사다 이 말이에요. 매 순간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지금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우리 존재의 실상은 명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유정법, 지금 진행형이다. 뭐냐? being conscious of다. 혹은 be awareing of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단일의식 개인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진행형이다. 현재와 지금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릅니다. 지금은 불생불멸이지만 현재는 그 모양이죠. 지금이라는 단일 의식의 세 가지 얼굴이 과거, 현재, 미래죠. 마치 이 단일 의식의 세 가지 측면이 법신, 보신, 화신, 성부, 성신, 성자이듯이 지금의 세 가지 얼굴은 과거, 현재, 미래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다? 지금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이라 할 때 그것은 고정된 어떤 무슨 대상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늘 흘러가는 현재, 지금, 현재 말고요. 지금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 첫 번째 단락 다시 보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혼란스러운 몇 가지 장면들이 지나가고 거대한 연극 안에서 하나의 캐릭터, 하나의 스피커가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스피커로 하여금 이것이 나다라는 그러한 습관적인 생각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아직은 여전히 자각 그 자체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은 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은 내용 없는 자각에서 내용 없는 자각이죠. 그러니까 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은 어떤 개인이 탄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개인이 탄생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개인이 진짜로 새롭게 탄생했다면 필멸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죠. 탄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필멸입니다. 필멸.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은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용 없는 자각에서 내용 있는 자각으로 상전이를 했다. 즉 위상 변화를 했다 이 말이죠. 둥근 달이 있지만 위상 변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완전히 사라지죠.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즉 반달이 되었다가 눈썹달이 되었다가 결국은 사라졌다가, 그러나 위상이 사라졌다는 그 모습이지 실제 온전한 달은 언제나 있다 이 말이죠. 불생불멸로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탄생, 개인의 탄생은 존재하지 않고요. 내용 없는 자각이 내용 있는 자각으로 위상 변화를 한 것이다. 상전이를 했다. 모양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모양을 바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생법인, 남이 없다 이 말은 새롭게 개인이 탄생한다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상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 탄생이든 죽음이든 혹은 그 사이에 일상의식이든 꿈의식이든 체외이탈이든 자각몽이든 임사체험이든 무슨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깨달음의 체험이든 그게 전부 무엇이다? 자각이다. 단일의식으로서의 자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생법인입니다. 즉 난다는 것이 없다는 진실의 도장이다. 진리의 도장이다 이 말이죠. 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이 없다 해서 아무것도 없다. 자꾸 무를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무는 이 내용 없는 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 없는 자각. 즉 실제로 일어난 일은 자각에서 자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본무사, 하늘 아래 사실은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공이 묘유다 이 말이죠. 진공이 묘유다. 진공이 묘유고요. 현대적으로는 nothing and everything이죠. nothing and everything. 전삼삼 후삼삼 이렇게 이게 무생법인이다.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죠. 무엇이? 자각이, 단일의식이. 근데 이 단일의식은 명사가 아니고 항상 동명사다 이 말이에요. 동명사다. 지금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8페이지 첫 번째 단락. 개인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늘 지금 진행형인 자각 안에서 내용이 발생했다 이 얘기입니다. 진공묘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강독 중간중간에 이 다음 게시판을 통해서 다음 질의응답도 좋고 그 어떤 란도 좋습니다. 선지식보님 여러분들과 자주 교통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